네, 이번 영상에서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섹션에서는 크게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를 토대로 코드를 작성하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번부터 이제 5번까지가 이제 컴포넌트를 다룸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6번에서 실제 그 프로덕트 데모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이제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포넌트는 앞선 1, 2, 3회차에서 반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Vue.js에서 Vue.js에서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한다는 거고, 컴포넌트는 Vue 인스턴스, Vue 모델과 같은 의미로 Vue.js에서는 사용이 된다. 그리고 Vue.js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거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크게 그 Vue.js에서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전역 컴포넌트로 개발하는 방법과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뒤에서는 그 Vue.js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각각의 화면별로 그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파일을 하나씩 만드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건데요. 먼저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를 하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HTML 파일 안에서 전역 컴포넌트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4회차에서 컴포넌트 섹션에서 진행할 것은 이제 전역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는 것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그 HTML 파일은 아직까지도 index.html 한 개의 파일로 HTML 파일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 HTML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개발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컴포넌트 개발의 두 가지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왜 Vue.js를 통해서 컴포넌트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재사용성과 렌더링 최적화입니다. 재사용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ue.js에서 컴포넌트로 개발한다는 거는 어떤 화면이나 혹은 이제 그 화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어떤 파트를 이제 컴포넌트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 코드상에서 쓸 때는 컴포넌트로 내가 개발을 한다라는 건 커스텀한 HTML 태그를 만들고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 HTML 태그들을 쓰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그냥 코드상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익스큐션이라는 죄송합니다.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이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처럼 태그 형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그를 필요한 곳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컴포넌트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러한 커스텀한 태그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 태그를 필요한 곳에다가 가져다가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렌더링 최적화인데요. 실제 Vue.js에서 이제 화면에 데이터가 뿌려지거나 화면이 이제 그려지는 거를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 렌더링이 되는 최소의 단위가 컴포넌트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우리가 이제 HTML 파일 하나니까 이 HTML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해서 화면이 리프레시 돼야 될 때 이 index.html을 전체 다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단위로 우리가 컴포넌트를 개발을 했다면 그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변경되면 그 부분에 있는 UI만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로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나 화면이 뷰잉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 최적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는 이러한 재사용성과 렌더링 최적화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뷰로 컴포넌트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컴포넌트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뷰에서의 컴포넌트 구성은 부모 자식 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의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제 코드상에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거의 그냥 템플릿 정도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부모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부모 컴포넌트 안에 여러 개의 뭐 화면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이제 하위 자식 컴포넌트 형태대로 만들 거고, 이게 나중에 왜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가 있는 것이 유리하냐면, 이제 뒤에서 이제 이벤트 버스나 실제 뷰엑스를 사용하게 될 때 이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에 집중화시키고, 이 부모 컴포넌트에서 메소드를 정의해서 데이터를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왜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에다가 데이터와 메소드를 집중시키냐?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게 화면이나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컴포넌트가 몇 개 없고 간단한 이제 스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화면이 뭐 10개 정도면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됐고 왜 변경됐는지를 이제 데이터와 메소드 옵션에 있는 함수들을 봐야 되는데, 화면이 적으면 그 컴포넌트들을 다 열어서 확인해 봐도 돼요. 근데 화면이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로직들도 굉장히 딥한 로직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모든 컴포넌트 데이터가 왜 1에서 2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모든 컴포넌트를 다 열고 그 데이터와 메소드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디버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화면이 아니라 이 전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뤄야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은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곳에서 정의를 하고,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그 부모 컴포넌트에서 만든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자식 컴포넌트에서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부모 컴포넌트의 특정 메소드로 호출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변경하게끔 하는 중앙 집중화된 처리를 하는 것이 개발을 하거나 디버깅함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뷰에서 컴포넌트 구성은 부모 자식 관계의 조합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데이터와 메소드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뷰에서 컴포넌트 구성을 부모 자식 관계로 한다고 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부모에서 자식으로, 그리고 자식에서 또 자식으로 여러 가지 딥한 하이어러키가 있는 이제 트리 형태처럼 이제 그 하이어러키가 나올 거고, 그 부모에서 자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될 때도 있고, 자식에서 부모로 이제 어떠한 동작을 하게끔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가 정보 전달하고 이벤트 버스는 일단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